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일찍 오셔가지고 조금 뒤에 오시는 분들 위해서 기다려주신 분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심층 면접,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당신에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제 시작과 끝을 모두 함께할 담임 멘토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저를 뵀던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오시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서류를 열심히 잘 작성해 주신 덕분에 서류 심사는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의미로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최종 선정이라는 또 가야 할 곳이 참 있습니다. 먼 길이 있는데 곧 정상이 보입니다. 오늘 이제 심층 면접을 보시고 일주일 후에 대면 심사를 보시고 나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이제 최종 선정을 받으실 텐데요. 처음에 육성 사업을 이제 찾아보셨을 거예요. 뭐 한 1년 전부터 준비했던 분도 계시고 아니면 급히 또 정보가 있는 걸 알아채고 부랴부랴 준비했던 분도 계신데 또 이렇게 팀원도 다 꾸리셔서 3명 이상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4명, 5명 이렇게 해서 마음 맞는 분들 찾아서 육성 사업에 이렇게 진입을 해주셨습니다. 또 서류 접수를 힘들게 또 돌아보면 아주 힘든 시간들이었죠. 그렇죠. 많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최종 선정이라는 이제 목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제 최종 선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늘은 그리고 정상에 서는 기쁨을 같이 만끽할 수 있도록 오늘 심층 면접은 점검하고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긴장을 하시거나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마음을 조금 놓아주시고 오늘을 계기로 대면 심사를 잘 보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일정을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 이제 9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약 1시간 정도 심층 면접과 대면 심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육성사업 운영 및 회계지침 교육이 있을 거고 이제 사회적 경제 분야 특강 한 1시간 정도 이어진 후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할 텐데요. 점심 식사는 여기 나가셔가지고 쭉 앞으로 가시면 구내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12시 50분이나 1시까지 이 자리로 다시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심층 면접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A그룹 일반 분야 먼저 심층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기 장소는 1층 환경교육관입니다. 여기 오시는 건물 입구에서 왼쪽 편에 있는 강의실에서 A그룹은 오후에는 다 이동을 하셔가지고 우선 여기 모이신 후에 이동을 다 하셔서 차례차례 이제 창업교육센터 회의실로 심층 면접을 보시게 될 거고요. B그룹은 여기 남으셔가지고 PPT 특강을 들으실 겁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한 후에 휴식 시간을 갖고 이제 A그룹이 PPT 특강을 위해서 일로 올라오시고 이제 B그룹이 심층 면접을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이제 본인 심층 면접 시간이랑 이런 거는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시간에 이제 자리에 계셔서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심층 면접을 보시라 하시면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따가 또 오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팀명이랑 대표장 확인하시고 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까 저희한테 한번 말씀해 주신 분 계신데 그것도 이따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세요?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했습니다. 서류 접수하시고 또 심층 면접 하시고 일주일 후에 대면 심사까지 이제 PT를 보실 텐데 좀 쉬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제 마음만 그렇습니까? 네, 좀 쉬면 좋은데 이게 일정도 매우 타이트하고 그리고 매우 힘든 시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아주 이제 높고 매우 험난한 길이 저희한테 좀 남아 있는 편인데요. 네, 도대체 어떤 험난한 길이 저희한테 남아 있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심층 면접이 있죠. 물론 제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라고 했던 거는 좀 긴장을 놓아주시라는 의미였고,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쪽 분들이 면접관 같은데 저희가 면접을 보고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사회적 기업의 육성 사업에 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육성 사업을 통해서 어떤 걸 얻고 싶으신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을 하실 거고, 저희 쪽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때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심층 면접을 보시고 이제 17일 목요일입니다. 대면 심사가 확정이 됐는데요. 17일 목요일 알고 계시고 팀별로 시간은 아직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는 시간도 있고 안 되는 시간도 있으실 수도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사를 한 후에 저희가 시간을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대면 심사를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다른 쪽에서 심사도 많이 보셨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특별히 말랑말랑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위원분들께서 많이 하실 거예요. 사업계획서 제출하시고 대면 심사를 위한 PT도 이제 미리 제출을 해주실 텐데, 그걸 보고 이제 이분이 사회적 기업의 육성 사업에 적합한지 아니면 조금 다른 사업에 적합하신 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고 나서 지난 시간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그래도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조금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잘 해서 활짝 웃으면서 이제 면접을 마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웃고 계신 건지 어떠신지 이건 추후에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을 사실 정말 진짜 잘 보내야 됩니다. 저희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멘토링을 해드리거나 대면 심사를 위해서 도움을 드리거나 하는 시간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보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30팀 중에 13팀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17개 팀 합격하는 팀으로 남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이미지상을 봤을 때 이쪽 팀이 탈락하는 얼굴일 수도 있겠지만 17팀 합격하고 13팀은 이제 다음 기회를 노리셔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무슨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이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대면 심사를 위해서 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혹시 있으십니까? 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마음속으로는 단단히 준비를 하신 분도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멀리까지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한 8시간 정도 오늘 심층 면접하고 교육도 들으시고 막 긴 시간 동안 PPT도 준비도 하실 텐데 빈손으로 이제 돌아가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일상에서 다른 일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육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른 이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집중해서 오늘 심층 면접과 대면 심사를 준비할 시간이 사실 크게 없습니다. 일상을 또 지내다 보면 바쁘실 수도 있고 또 주말이 또 끼어 있고 또 미리 PPT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겁니다. 강약, 표보 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유인물을 다 받으셨으니까 이게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보셨을 테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팀의 강점이 무엇일까? 이걸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팀의 이제 약점은 뭘까? 이 부분을 좀 기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점 같은 경우에는 강점을 표현할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PPT를 통해서 우리 강점을 표현하시든 아니면 질문과 대답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표현하시든, 그리고 이 약점 부분은 심사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사업 계획서와 PPT를 보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뭔지 분명히 꼬집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창업 아이템이 동종업계에서 하고 있는 것들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럼 동종업계가 있는데 그것보다 이 팀이 더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이제 유하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약점을 보완할 방법을 미리 생각했으면 우리가 지금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육성 사업이나 앞으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약점이 아닌 것으로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도 이걸 왜 써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왜 써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격한 공감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걸 써보자고 하는 거면 이 것들 때문이에요. 이게 글씨도 작고 뭔가 잘 안 보이고 뭔가 어수선하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기록을 했던 겁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각 팀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17일 목요일에 이제 대면 심사를 보시게 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이제 평가팀에게 사업 계획서는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사업 계획서 보낸 거 가지고 저희가 이미 1차적인 검토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2차로 이제 대면 심사 PT를 이제 내실 텐데 요 유인물 안내 2번을 보시면은 여기 대면 심사 PT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분량은 10장 내외로 해서 여기 이제 8분 발표, 7분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될 테니 우선 기록을 해두시고요. 이제 8분 발표이기 때문에 분량은 이제 10장 내외로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지가 되게 많고 8분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분량을 넘어서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량을 갖고 있으면 시간 내에 설명하기가 벅차실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연습이 필요한 건데 가능하시면 10장을 넘으셔도 되고 8분 발표에 맞춰서 PT 분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형식은 PPT, 파워포인트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PDF로 제출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이 컴퓨터에 따라서 PDF 여는 프로그램이 열려 있지 않으면 버벅대거나 화면이 크게 표현이 안 되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미리 받아가지고 켜보기도 하는데 당일날에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 발표가 좀 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PPT로 저희 쪽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글꼴도 사실 예쁜 글꼴 많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에 글꼴까지 저장해서 주시면은 저희가 켰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희 쪽에 없는 글꼴을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었는데 딱 켰을 때 저희 컴퓨터에 그런 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구현했던 이미지가 PPT에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은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본 글꼴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나 PPT 저장을 하실 때 글꼴까지 내가 다 저장을 할 수 있으면 구동했을 때 어려움이 없으시면은 다른 글꼴을 해주셔도 되고 영상도 되도록이면은 지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쪽에서 소리도 잘 나고 화면도 잘 돌아가고 했는데 그날 이제 저희 컴퓨터가 말썽을 일으키거나 조금 성능이 느려가지고 버벅대거나 이러면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창업 아이템을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하려고 한 이유가 이런 사회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이 아이템을 개발한 것이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 아이템 그리고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월별 추진 계획과 또 창업 지원금이 저희가 주어지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이게 잘 됐을 때 어떤 매출을 또 일으킬 수 있을지 이게 돈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보다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금이 필요하니 수익은 무조건 나는 게 사업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런 사업이 되게 잘 됐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낼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업계획서 제출했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발표 자료에는 보충이 당연히 돼야 하겠죠.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를 심사위원들이 보고 분명히 약점을 집어냈을 겁니다. 여기는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네. 여기 창업 아이템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에 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크게 없었네. 그러면 이게 사업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 참고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크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대회에 나갔던 이제 육성 사업에 대한 발표 자료가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이쪽 팀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고요. 제출 기한은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게 미리 받는 이유가 저희도 이제 심사위원분들은 전달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사회기업진흥원에 저희가 또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기한을 엄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출처는 여기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기 사회적경제지원팀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참고 자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옷으로 다가가 당신의 삶을 변화일으킬 클로즈 투유입니다. 이렇게 제가 뭐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는 창업 아이디어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지를 설명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발견한 사회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이제 옷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옷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없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내가 사회 문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발견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옷에 대한 욕구나 갈망이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있던 장애인분들에게 주어진 게 제로다. 사실 그 당시엔 제로였는데 지금은 좀 생겼어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옷을 구입할 수 있는 게. 근데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분들을 위한 의료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회 문제로 들었던 거죠.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거는 이걸 딱 들었을 때 이게 사회 문제구나.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한테 좀 필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공감이 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공감이 되시나요? 이분들을 위한 의료 시장이, 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찝어주시면은 듣는 사람이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싶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창업팀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가장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 시장이 없고 의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옷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창업 아이템을 잡은 거죠. 그래서 휠체어 유저 전문 의료 플랫폼 클로즈 투유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것이다. 이 사업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 의류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이 의류들이 계속 이제 판매가 되고 잘 되기 시작하면 이분들을 위한 의류 문화가 계속 생길 거고, 우리 이걸 선도하고 이제 생태계까지 만들어내겠다. 이 아이템 만드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 의류 시장 생태계를 한번 창출해 보겠다는 원대한 포부까지 담은 거죠. 여러분들께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시작은 작게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꿈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포부들도 담아주시면은 이분들이 이 육성 사업을 통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도 되고 사회적 기업도 되고 크게 나아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은 이제 우리 팀이 여기 있으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옷을 만들고 이 만든 옷을 이쪽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익이 창출된다는 걸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쪽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옷을 어떤 옷을 얼마에 팔 건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얼마의 수익이 창출될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죠. 이걸 뭐 뒤에서 설명하든 아니 여기 적어주시든 어쨌든 이 한 장의 표로
우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이 사람들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판다. 그리고 이쪽에 영리기업이나 네트워크는 이렇게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크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사업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르게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쪽으로 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차량과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옷이냐 하면 이런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옷을 만든 상황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 라고 이미지를 구현하게 되면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네, 진짜 이 아이템을 만들어내서 고객한테 팔겠구나,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여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에 팔 건지에 대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은 아쉬운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제품 개발해서 플랫폼 구축하고 이렇게 옷을 판매하면 장애인 복합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글로벌 시장까지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일련의 계획을 설명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여기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대략 하면 그래도 한 8분 정도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PPT를 만들어 놓으시고 발표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속도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딱 8분 안에 맞출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고, 하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발표 당시에는 시간이 넘어가면 종이나 벨이 울려가지고 아마 발표가 그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마치는 게 내가 좀 당황 안 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우리는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운을 주고 뭔가 감동을 주는, 지금 얼마나 여운과 감동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1년의 이제 발표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방금 설명해드렸던 자료는 여기 들어가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수없이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자료 중에서 우리가 좀 착안해서 우리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많이 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업 계획서와 이제 발표 자료를 저희 이제 평가팀으로 이제 보내주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건지, 소셜 미션, 사회적 결과 자질, 창업 아이템,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와 대면 심사, PT 발표 자료, 그리고 심층 면접 인터뷰, 그리고 질의응답, 이런 것들 모두 종합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고 순위별로 딱 나오면 끊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17일 목요일 대면 심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이제 궁금해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자료를 이제 보내주시고 나면 이제 발표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저희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저희가 이제 서로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이제 만났을 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팀이 내가 사회적 기업가가 돼서 달성하고 싶은 소셜 미션은 이런 거다. 우리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성사업에 지원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소셜 미션을,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은 이런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놀라겠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이제 사업 아이템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은 이런 거다. 3월부터 4월에서 5월부터 12월까지 뭘 하고, 법인은 언제 만들고, 우리 시제품은 언제 개발되고, 이 만든 시제품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고,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걸 구축하면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해서 수익과
뭐 이런 사회적 경제적 가치 효과는 이쯤에 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들려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 됐을 때 일어나는 소셜 임팩트, 사회적 경제적 성과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딱 제시를 해주시면 평가팀 분들이 깜짝 놀라겠죠. 이걸 많이 여쭤보세요. 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하신 분들도 꽤 계셨던 걸로 사업화 계획서에 봤는데, 혹시나 내가 언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과 사회적 기업 인증을 할까에 대해서 만약에 고민하시지 않으셨으면 지금부터 시기를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공부가 좀 필요해요. 이게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이 지역별로 언제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은 정보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때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 앞전에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정도까지 얘기하시는 팀이 크게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심사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실 거고요.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이 팀은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들어왔고 이때 정말 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적 기업 유형이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과 사회적 기업 인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일자리 제공형이라던가 뭐 지역사회 공헌형이라던가 사회서비스 제공형, 뭐 창의혁신형, 뭐 혼합형 이렇게 이제 유형이 5가지로 나뉘는데 우리 사업에 잘 맞는 이제 사회적 기업 유형이 뭔지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했으면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준비도 되게 많이 되어 있네, 공부도 많이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평가팀에게 인식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질문도 틀림없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에 지원한 이유,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것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평가팀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심사에서 사실은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심사에 이제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발표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게 이렇게 이제 썼던 거예요. 한 팀 한 팀에 대해서 기록을 이제 남겼었는데 이 기록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니 내가 그때 창업팀들한테 이런 거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라는 것들이 이제 생각이 많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창업팀들의 발표를 듣고 있으면은 사실 이제 어떤 분이 될 것 같고 어떤 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저분은 될 것 같네, 저분은 약간 떨어질 것 같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순위를 저도 매겨봤죠. 1순위, 2순위, 뭐 3순위 뭐 이런 식으로 매겼을 때 거의 다 1순위에서 2순위 쪽에 될 것 같던 분들이 거의 다 됩니다. 사실 심사위원분들도 발표를 딱 들었을 때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제 퀄리티나 발표 퀄리티나 앞으로 계획이나 인터뷰를 해보면 비슷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한테도 각 팀마다 되게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사업이 되게 잘 될 것 같아서 매출도 잘 일어나고 이 매출이 일어난 걸 가지고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다 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니면은 뭔가 지금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지만 육성사업을 통해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뭐 이런 팀들도 있거든요. 이게 다 달라요, 팀마다. 그리고 뭐 좋은 소셜 미션과 전략도 좋아서 사업화 계획이 되게 탄탄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뭐 역량이 되게 풍부한 겁니다.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딱 했을 때 우리가 A부터 Z까지 다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우리 내부 자원으로서 존재하고, 조금 내부 자원으로 없는 거는 외부에 이제 네트워크를 해서 끌어와서 이 사업을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이 되게 탄탄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팀들이 1순위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후순위도 비슷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근데 아까 강점과 약점에 대해 얘기한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강점이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돋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창업 아이템인 진짜 잘 만들 수 있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진짜 필요한 일이야. 아니면 우리는 지금은 조금 미흡하고 하지만 우리는 탄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육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틀림없이 잘 성장해낼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강점으로 잘 이야기가 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한 팀에 대해서는 발표를 잘 했는데, 그래서 이제 소셜 미션에 대해서 되게 표현을 잘했다. 듣고 있으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분이 하려고 하는 사회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랑 이 아이템 진짜 세상에 필요해서 이분은 진짜 뽑아가지고 같이 이제 육성 사업 통해서 성장시켜야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발표를 들으니까 막 전해집니다. 이제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 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팀들에 대해서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건 조금 중요한 거긴 해요. 글자가 너무 작다. 여러분들 PT를 딱 만들고 나시면은 되게 글자가 되게 짜잘하게 내용이 되게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보이잖아요,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한번 띄워놓고 크게 좀 해야 뭐라고 하는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혹시 이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으세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약 표보 쓰기라고 이제 했던 거죠. 이걸 아직도 왜 써야 되는지 조금 의구심이 드십니까?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이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거의 주어져요. 뭐 안 올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거의 다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사에 왜 지원하셨습니까? 네, 사실 왜 지원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조금 신뢰되는 질문이라서 약간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지원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이나 이런 적극성이나 이런 측면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우리 팀이 강점입니다. 근데 내가 잘 이야기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 팀의 굉장히 큰 약점이 되는 거죠. 이게 거의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이 오는데 여기서 왜 지원했는지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게 없으면 그럼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건가? 그냥 뭐 여기서 이제 지원금 때문에 하게 된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심사위원분들 보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죠. 창업 아이템의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심사위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이 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창업 아이템이 있는데, 아니 뭐 똑같은 물을 판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드는 물이랑 이제 저쪽에 있는 물이랑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이제 우리가 만든 물은 되게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이 물은 취약계층이 만들었다. 이 물은 경력단절 여성이 만들었다. 아니면 이 물을 만들고 나서 우리의 수익금의 일부는 어디로 기부를 하고 어디에 취약계층 일자리도 주고, 이런 차별점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우리 물은 되게 예뻐요. 아니 우리 물은 되게 맛있어요. 아니 우리 물은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저쪽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쪽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과 저쪽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우리 걸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가치, 경제관을 창출하기 때문에 저쪽 팀과 차별성도 있고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력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으시면은 이건 우리 팀의 장점이겠죠. 근데 지금 딱 생각을 해봤는데 비슷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 우리랑 저쪽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쪽에서 확실히 내세울 수 있는 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이건 우리의 약점이죠. 그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우리 있는데 못 찾으셨을 수도 있어요. 현재까지. 아니면 정리된 단어로 표현이 잘 되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팀원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되죠. 이것 되게 중요한데 되게 매력적인 거 잘 만든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잘 만들어 놓지만 이게 사실 고객이 선택을 해야 매출도 일어나고 사회적 경제적 가치도 창출되는데 그럼 이 아이템을 누구한테 팔 건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사실 사업화 계획서에 쓰게 돼 있습니다. 핵심 고객은 뭐고 확대 고객은 누구고 뭐 수요 계층, 수요 계층에 대한 구분까지 써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화 계획서에 잘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아마 심사위원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근데 고객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은 분명히 이제 집으실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물을 되게 맛있게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이 물을 사 먹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20대, 30대 사람 남자인가? 아니면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가? 아니면 되게 친환경적인 물이라서 건강에 조금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건강을 위한 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필요한 거죠. 이 부분도 잘 이야기할 수 있으시면 강점이시고 조금 고민이 된다 싶으면 현재는 우리의 약점인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은 계획서도 좋고 발표도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로 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팀원분들 중에 이걸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걸 잘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물을 20년 동안 만든 뭐 장인입니다. 뭐 물 장인일 수도 있고 제가 물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방금 아까 전에 시작하면서 물을 마셔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뭐 물을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닌데 뭐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이런 경험이랑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너무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건 좀 부족하지만 육성사업 통해서 교육과 멘토링 가지고 발전해서 내가 이 사업 반드시 잘해내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팀 역량도 있고 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생산 시설도 갖추고 있고 이걸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랑 뭐 연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라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이 사업을 우리 팀만으로는 해낼 수 없잖아요. 물론 해낼 수도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하면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네트워크도 활발하게 하면서 그런 계획도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또한 잘 이야기할 수 있으면 강점이고 아니라면 현재 약점인 거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최대 뭐 5천만 원이라 했지만 평균 3천만 원의 이제 지원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는데 그럼 이 지원금 가지고 도대체 육성 사업에서 어떤 결과물을 낼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궁금하죠. 사실 투입이 됐으면은 이제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은 이 팀에게 사회적 개발 육성 사업에 대한 기회를 줘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낸 시기는 한 이쯤 정도 돼서 고객을 만날 거고 매출은 이제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올라올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들이 발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근데 이것도 사업화 계획서에 써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은 지금 개발되지 않은 아이템이라면은 사실 이거를 예측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얼마에 팔지.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우리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쯤이면 이게 만들어질 거고 얼마 이제 팔아서 이쯤 되면은 매출이 날 것 같다. 수익이 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강점과 약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간혹가다 물으시긴 해요. 만약에 안 됐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 사업화 계획서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부담에 대한 부분 쓰신 팀도 있고 안 쓰신 팀도 있어요. 이건 자부담이 이제 뭐꼭 써야 된다는 게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 부분을 질문하시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이 뭐 육성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나는 이 사업을 끝까지 끌고 나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대한 얘기를 하신다면은 뭔가 진정성도 느껴지고, 그게 없더라도 우리는 잘 해낼 수 있다, 여기서 이것만 더 지원이 더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편이 훨씬 더 좋으시겠죠. 이 부분도 잘 이야기할 수 있으시면 강점이고, 현재는 조금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면 약점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왜냐하면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지정과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취약계층 고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일자리 제공형이라는 유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창업 아이템이 만들어지고 매출이 나고 뭔가 성과가 있으면은 누군가를 고용해서 이제 사업을 크게 키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언제 뽑을 건지, 그리고 어떤 취약계층을 고용할 건지, 그리고 고용을 맡길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잘 살펴보면 거의 경제적 효과 부분에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일자리를 누구에게 언제쯤 맡길 것인가? 근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우리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팀에 대한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영상들도 되게 많고 좋은 책들도 많기 때문에 1시간 30분에서 1시간만 투자하시면은 내가 어떤 유형의 사회적 기업을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 형태라는 거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을 하시려면 개인 사업자로는 이제 인증이나 지정을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드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뭐 주식회사를 만들 건지, 협동조합을 만들 건지, 다른 법인을 만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현재 어떤 걸 할지 확정이 되지 않았으면은 육성사업에 들어와서 교육과 멘토링을 받으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하고 싶다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네요. 모두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이거를 물어보실 때도 있고 안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이 육성사업에 들어가서 이런 꿈을 한번 이뤄보고 싶다. 내가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이 사회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난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훨씬 좋겠죠. 뭐 작년에 예를 들면 난 이제 목숨 걸고 이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이 사업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다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 이제 그런 격한 표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진짜 왜 이 사업을 하고 싶은지, 난 이 사업을 잘해서 어떤 예비 사회적 기업가가 돼서 뭐 사회적 기업가 돼서 이런 꿈을 실현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까지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시계가 고장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몇 시인가요? 죄송한데 10시 16분이요?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네요. 네, 이렇게 잘 이야기할 수 있으면 강점이고 잘 이야기할 수 없으면 현재 약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얘기를 하셔야, 표현을 하셔야 이게 진짜 강점이 되는 거고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거를 남은 일주일 동안 잘 보완을 하시면은
이건 진짜 약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약점이 될 거고 분명히 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 팀이 여기에 대해서 이걸 보완해서 왔어. 일주일 동안 이거에 대해서 이 팀이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대면 심사에 왔어 라고 이제 인식이 되면은 엄청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 팀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간 동안 되게 준비를 잘 해와가지고 대면 심사 때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결국에는 어찌 보면 17개 팀에 이제 들어와야 육성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저도 뭐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좀 마음도 두근거리기도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 동안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신 사회적 기업가라는 꿈을 성장시킬 요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아직도 이걸 왜 써야 될지 난 쓰기 싫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또 쓰는 건 좀 귀찮기도 하고 한데 하지만 오늘은 교육이니까 당연히 이제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저한테 주는 시간 동안 다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여기 계시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도대체 강점은 뭐지? 우리 약점은 뭘까? 그리고 이 강점은 우리가 PPT로 얼마나 잘 표현할 건지, 아니면 인터뷰에서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내려와야겠다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새겨두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약점이 지금 우리 쪽에 지금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뭔가 차별적인 부분을 찾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완을 해낼 건지, 이런 것들도 여기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팀원들은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아니 오늘 이 이후의 시간에 분명히 질문하실 시간이 있으실 겁니다. 뭐 PPT 시간도 있고 심층 면접 시간도 있고 또 사회적 경제에 대한 특강 시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많이 있었으면은 이거 좀 작성한 것에 대해서 손을 들고 좀 공유를 해보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했었는데 지금 뭐 당장 막 써가지고 생각하시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어서 이제 10시 30분부터는 이제 육성사업 운영의 회계 지침 교육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 부분에 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셔야 현실적인 계획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쪽에서 사업 개발비나 뭐 이런 거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거 쓸 수 없습니다. 인건비 지급도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발표 때 창업지원금 받아가지고 사람 고용해서 인건비도 주고 우리 쪽이 이제 뭐 인테리어도 바꾸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육성사업에 대해서 크게 이제 정보가 없는 상황이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들어보시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이제 어떻게 받으면 이제 법인 설립비로 쓸 수 있는 게 어느 쪽에 있는지도 더 이렇게 설명이 되게 되면 우리의 조직 형태를 이제 언제쯤 만들어가지고 창업 지원을 가지고 뭐 이런 준비를 해보게 있겠구나, 이런 계획들을 잘 한번 또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11시부터는 이제 특화 분야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탄소 중립이라는 특강이 이어지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강을 들어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지금 뭐 환경 산림 분야로 지원하신 분들도 거의 절반이 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 아이템이 환경적으로 왜 중요한지,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왜 공감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런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하시거나 뭐 교육 듣고 이런 게 없었는데 이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이런 특강을 들었으니까 이제 경험이 또 생기신 거죠.
이렇게 또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없는 부분은 또 이런 식으로 채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는 질문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들어보시고 저분이 이런 이야기는 내가 한 번쯤은 나도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써먹어 봐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도 한 번쯤은 얻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점심을 드시고 이렇게 심층 면접 진행되는데 면접으로 PT 면접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PPT 특강이 이제 주어지면은 PPT를 사실 잘 만드시는 분도 현재 계실 겁니다. 훨씬 잘 만드는 분이 조금 미흡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내용 구성에 대한 얘기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 보셨듯이 많은 PPT를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강조할 거고 어떤 걸 우리가 내세울 건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 심층 면접과 PPT 특강을 통해서 한번 강점 약점을 잘 보완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진행했던 약 1시간 정도 심층 면접가 되는 심사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오늘을 더 잘 보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어떠세요? 네. 그러면 한 5분 정도 쉬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준비된 상황들이 이 사회적 기업과 유통사업에 얼마나 맞는지,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보고서 나중에 판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면은 나중에 대면심사 때 아주 처참하게 아까 그 울고 있는 아이 얼굴처럼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 우려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까지 사실 멘토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저는 조금은 이제 답답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혼자 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담임 멘토님 항상 계시고 저도 있고 저희 경제진흥원과 환경연수원이 항상 도와드릴 거고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해봤지만 나중에는 정말 편하게 전화를 많이 주세요. 정말 간단한 거 하나도 전화 주시고 하루에도 저는 평균적으로 전화를 30통 밑으로 안 받았던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이 문의를 주시고 이제 상담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같이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고 맞춰 나가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대표님들은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살게 되면 국민소득 1,000달러 시대만 되면 집집마다 텔레비 한 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저는요. 국민소득 1,000달러 지금은 몇 달러입니까? 4만 달러 시대에 우리 살고 있거든요. 근데 1,000달러면 되면 집집마다 텔레비 한 대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쌀밥 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막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2의 2승 그리고 2의 2승 이런 얘기가 있죠. 서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그런 경상도만의 억양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PPT 좀 해보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조금 억양이 다른 거죠. 이해하시나요? PPT 조금 해보자 그리고 PPT 어디 한번 좀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대표님들께서 좀 PPT 강의를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의 의미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준비 잘 하셨나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긴 시간 동안 고생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박수 온 마음 다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최종 선정이 코앞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셨고요. 심층 면접 8시간 다들 이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대면 심사만 앞두게 됐는데 요거 다 아시죠?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는데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2시까지 꼭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해드릴 말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대면 심사 때 매운맛을 보여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느 날 라면을 봤는데 먹으려고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리라면 할 수 있다. 정말 좋죠? 여러분들 반드시 해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17일 목요일에 대면 심사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당연히 질문이 없겠죠. 다들 귀가하셨거든요. 네, 저만 운영진들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우리라면 할 수 있다. 화이팅! 아, 힘들다.